여러분,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땀 흘리며 운동하고 계신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꾸준한 노력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매일 이렇게 열심히 걷고 체조도 하고 헬스장도 가는데 왜 몸무게는 그대로지? 왜 이 지긋지긋한 뱃살은 빠질 기미가 안 보일까?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변에서는 운동만 하면 살이 쏙쏙 빠진다고들 하는데 왜 나에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내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오늘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운동이 끝난 그 이후,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전체의 흐름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 많은 건강 정보와 연구 결과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운동 1시간을 더 늘리는 것보다 운동하지 않는 나머지 23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체중 감량의 진짜 핵심이라는 것이죠.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 이 미스터리한 상황. 오늘 저와 함께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땀 흘린 만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력은 배신당하지 않고 반드시 건강하고 멋진 몸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운동이 끝난 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1시간 동안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거나 열심히 에어로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고, 오늘도 운동 열심히 했다 하며 바로 소파에 가만히 앉아 드라마를 보시거나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안타깝게도 그 열심히 한 1시간의 운동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운동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움직이며 소비하는 에너지가 전체 체중 관리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생활활동량이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이 생활활동량이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했다는 보상 심리나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시간을 거의 앉거나 누워서만 보낸다면 하루 전체의 에너지 소비는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소모한 칼로리를 이후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상쇄해버리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을 또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지녀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한 층이나 2층 정도만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기보다 걷는 것이 당연한 습관이 되면 하루 동안 누적되는 소비 칼로리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시장을 갈 때 혹은 가벼운 산책을 할 때 조금 더 먼 길로 돌아가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기를 한 번 더 돌리거나 화분을 가꾸는 등의 움직임이 모두 생활활동량을 높이는 소중한 활동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운동 1시간보다 나머지 23시간 동안 얼마나 덜 앉아있고 더 많이 움직이느냐가 여러분의 뱃살을 좌우하는 진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의 시작일 뿐, 진짜 체지방 연소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실수가 바로 운동 전후의 음식 섭취, 특히 당류 섭취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며 혹은 운동할 힘을 내야 한다며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이나 이온 음료, 달달한 간식을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운동으로 다 태울 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지방 연소를 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에너지로 쓰도록 돕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우리 몸은 지금은 지방을 태울 때가 아니라 저장할 때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운동 전후로 당분이 많은 음식, 특히 액상 형태의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속에 지방을 꺼내 쓰기보다는 방금 섭취한 당분을 에너지로 쓰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쌓아두려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땀 흘려 운동한 노력이 무심코 마신 달콤한 음료 한 잔으로 인해 지방 저장 모드로 바뀌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 체중 감량을 원하신다면 운동 전후에는 단순당의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어 인슐린 분비를 급격하게 높이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이나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전에는 가벼운 고구마 하나나 바나나 반 개 혹은 통곡물 빵 한 조각 정도가 좋습니다. 이들은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해 주어 운동 효과를 높여줍니다. 운동 후에는 달걀, 닭가슴살, 두부와 같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운동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갉아먹는 스트레스입니다. 운동이랑 스트레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체중 감량의 가장 강력한 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비상상태로 만들어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하는데 특히 복부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다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 뱃살을 절대 내줄 수 없다 하고 버티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유독 뱃살만 안 빠진다면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단순히 호르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달고 짠 음식 혹은 자극적인 음식으로 마음을 위로하려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 음식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폭식이나 야식은 힘껏 해온 운동을 단숨에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형 변화를 원하신다면 단순히 운동량만 늘리기보다 반드시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잠시 자연을 벗삼아 걷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에 몰입해 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여 코르티솔 분비를 늘립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으로 몸을 가꾸는 것만큼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로 많은 분이 놓치기 쉬운 아주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부분, 바로 물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또한 운동 효과를 반감시키고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이 분해되고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에는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지방 분해 효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대사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엔진에 기름이 부족해서 제대로 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뇌는 가끔 갈증과 배고픔의 신호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몸속에 물이 부족해서 물 좀 줘 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이를 배고파, 간식 먹어 라는 신호로 잘못 알아듣고 불필요한 간식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은 더 어려워집니다. 물 한 잔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갈증이
잘못된 간식 섭취로 이어져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정 시간마다 의식적으로 물을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식사 전후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맹물이 마시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허브차를 활용하여 물을 조금 더 즐겁게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달콤한 주스나 커피는 물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하루 일정량의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과 체중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비법입니다. 지금 바로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지방 연소 엔진을 힘차게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며 느끼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체중계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는 당연히 몸무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계 바늘은 요지부동이거나 심지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운동해도 소용없네 하며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결국 운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체중계는 우리 몸의 전체 무게만을 보여줄 뿐 그 무게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특히 근력 운동을 하면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근육은 같은 부피의 지방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채워지는 아주 건강한 변화의 과정에서는 몸무게 숫자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운동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탄탄하고 건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 체중계 숫자에만 좌절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일어나는 아주 긍정적이고 경이로운 변화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체중계에서 눈을 돌려 여러분의 진짜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몸매가 더 탄탄해 보이지 않나요? 허리 둘레가 줄어서 예전에 안 맞던 바지가 쏙 들어가지 않나요? 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 즉 옷핏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지고 에너지가 넘치지 않나요?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진짜 증거들입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아닌 허리둘레, 체지방률, 그리고 거울 속 내 모습의 변화를 함께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이 느끼는 활력과 건강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안에서부터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오늘 저와 함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과 아름다운 몸매는 단순히 운동 한 시간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여러분의 모든 생활 습관, 마음가짐, 식단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운동 한 시간에 집착하기보다 운동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움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며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잠을 자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돌봐주세요. 그것이 바로 땀 흘려 노력한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빛나게 해주는 진짜 비법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운동 후 소파 대신 계단을 한층 더 오르는 것, 내일은 달콤한 커피 대신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모레는 잠들기 전 5분 동안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소중히 지키고 가꾸는 일에 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의 정보가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